안녕하십니까, 박군배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주제는 지난 7강하고 8강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이제 정리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좋은 예제 두 개를 갖다가 이제 풀어봄으로써 7강 유도전동기의 에너지의 흐름과 효율,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공국전력, 그 다음에 2차 동선, 기계적 출력 관계를 이용한 어떤 예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 이제 예제를 준비를 했는데, 첫 번째 예제는 유도 전동기의 등가회로 정수가 드러나 있는 예제를 갖다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도 전동기 에너지 흐름에 대해서 이제 간단한 예제를 지난번 한번 다뤄봤는데, 이건 좀 보다 좀 디테일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유도 전동기의 그 등가회로 정수까지 직접 언급했기 때문에 이 유도 전동기의 등가회로를 갖다 직접 풀어보는 그런 것까지 이제 경험할 수 있는 좋은 예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그 예제보다는 훨씬 더 이제 디테일한 측면으로 이제 계산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요 예제를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이제 풀 수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상당히 유도전동기에 대한 이해가 많이 이제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예제는 건축전기설비 기술사 116회에 나왔던 이제 기출문제 중에, 제가 어제 저녁에 이제 기출문제를 쭉 봤는데, 이 중에 유도전동기 관련된, 지금 해당하는 이 부분에 관련된 기출문제가 하나가 있더라고. 그래서 썩 그렇게 마음에 들거나 좋은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이제 이쪽과 관련된 문제가 하나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 예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등가회로 정수가 나와 있는 이제 이 문제를 먼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유도전동기 에너지 흐름과 효율을 계산했는데, 이제 등가회로를 직접 바라보면서 등가회로 정수를 직접 풀어가면서 회전자 속도, 고정자 전류, 이제 직접 고정자 전류 직접 구해보는 거죠. 역률, 입력, 지난 시간에 이제 입력부터 시작을 했죠.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이것부터 직접 이제 구해야 됩니다. 입력, 그 다음에 동선, 공국전력, 기계적 출력, 축출력, 그 다음 마지막에 이제 언급은 안 했지만 이제 효율까지 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예제입니다. 자, 매스캐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스캐드로 들어왔습니다. 자, 이 모터는 삼상 모터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460V, 이것은 당연히 이제 삼상이니까 선간전압이겠죠. 그래서 이 스펙을 먼저 쳐줄게요. 460V, 선간전압이 460V고, 그러면 상전압은 한상전압은 이제 이거를 선간전압에서 루트 3으로 나눠주면 이제 이 한상전압이 되겠죠. 그래서 요 한상전압을 가지고 이제 이 한상단계와 등가회로를 갖다 이제 풀어간다,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파수입니다. 주파수는 이제 60Hz라고 줬습니다. 상용 주파수가 60Hz. 그 다음에 이제 극수죠. 극수는 포폴이네요. P는 4. 극수는 4. 극수가 4극이고요. 그 다음에 슬립. 여기서의 전격 슬립을 표현하고 있는데, 전격 슬립이 이제 2.2%, PU 값으로 나타내면 2.2%는 슬립은 0.022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단위 값으로 써주면 2.2%를 단위값으로 써주면 0.02 PU가 되겠네요, 슬립을. 자, 그 다음에 이제 손실들이 있는데, 손실들은 나중에 쓰고, 여기 등가회로 정수부터 먼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가회로 정수가 R1, 1차 측 저항이 되네요. 권선의 저항이 되겠네요. 이게 0.641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X1, 1차 측, 1차 측 누설 리액턴스가 되는 1.106, 여기는 이제 허수부를 I를 써줘야 돼. J 대신에 I를 써야 됩니다. 여기서는. 자, 그 다음에 여기죠. 자화 리액턴스죠. 자화 리액턴스도 허수부죠. 26.3I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하나씩 올리죠. 자, 그 다음에 2차 측에 R2. 자, R2는 얼마냐면 0.3325입니다. 자, 그 다음에 X2. 2차 측이죠. 2차 측. X2는 0.464. 자, 여기죠. 0.464.
464 i라고 써줘야 되겠죠. 자, 여기 있는 값을 갖다가 제가 등가이로를 직접 그려가지고, 여러분들 이 정도 등가이로는 그릴 수 있겠죠. 그죠? 예, 이런 정도 등가이로를 갖다 그릴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값들을 갖다가 다 직접 이제 이렇게 넣어서 이제 풀어보는 과정을 가질 겁니다. 그러면 이제 회로 정수들은 다 넣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동기 속도 한번 구해 볼까요? 동기 속도. 자, 동기 속도는 어떻게 구하죠? ns는 자, 120. 지금은 이제 RPM으로 하겠습니다. 120 F에다가 P로 나누면 되죠. 이게 이제 동기 속도식이었죠. 이 드러낸 이 속도는 120이라고 이제 썼기 때문에, 120이라고 썼기 때문에, 이거는 이미 분당 회전수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RPM입니다. 단위가 그러면. 여기다 60을 이미 반영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RPM이라고 하는 단위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회전자의 회전 속도, 이 슬립에서 회전자의 회전 속도는 이렇게 되겠죠. 1 슬립의 동기 속도가 되겠죠. 자,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자, 지난 시간에도 지금 계속 언급했습니다. 회전자의 속도는 1 슬립의 동기 속도 관계로 이제 표현할 때는 점점점 이제 슬립이 점점 0에 가까워, 1에서 0으로 가까워서 동기 속도에 가까워지는 시기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좋다고 그랬죠. 1 슬립의 ns. 항상 이걸 애울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의미를 좀 두어서 조금 우리가 표현해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자연스럽게 좀 표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슬립의 동기 속도 관계로 회전자가 실제 돌아가는 회전수를 갖다가 표현한 거죠. 지금 단위들은 RPM 단위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일 먼저 이제 뭘 먼저 이제 구하려고 그러냐면, 이제 회전자 속도는 먼저 구했죠. 회전자 속도는 구했으니까 두 번째가 뭐냐면 고정자 전류, 이 I1을 갖다가 구하려고 합니다. 이 I1을 구하면 우리가 VI,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VI 코사인 세타 해가지고 뭘 구할 수가 있냐면, 그걸 구할 수가 있겠죠. 입력 파워를 갖다가 계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전류를 계산하려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전체 임피던스를 갖다가 이제 계산을 해야 되겠네요. 이 전체 임피던스를 갖다 계산을 하려고 하면 전압은 있으니까 이 임피던스를 갖다 나누면 이 전류가 될 텐데, 여기가 하나가 되고 직렬 요소가 되고 이 두 개가 이제 병렬 요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놈 플러스 이 두 개의 병렬로 다루면 되겠네요. 이거 플러스 이 두 개의 병렬로 다루면 되겠네요. 그래서 Z 토탈. 이렇게 여러분들이 회로를 갖다 풀어가면 돼요. Z 토탈은 여기죠. 이게 R1하고 X1이죠. 그러니까 R1 플러스 X1. 여기 이제 직렬 요소니까 이제 여기에다 플러스 이제 이 두 개는 이제 병렬 관계로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죠. 병렬은 우리가 이제 항상 이야기를 해줄 때 이제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병렬은 두 개 병렬이든 세 개 병렬이든 네 개 병렬이든 항상 습관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계산기를 사용할 때는 저 같은 계산기를 사용할 때는 R1분의 1 플러스 R2분의 1 플러스 R3분의 1 이런 식으로 뭐 두 개만 있을 때 이렇게 많이 하자. R1 플러스 R2 뭐 두 개만 있을 때는 상관은 없어요. 이렇게 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두 개만 있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좀 하는 습관이 좀 되어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갑자기 세 개 나오면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세 개 나오면 여러분들 좀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걸 갖다 저는 그런 것 때문에 좀 일부러 그렇게 합니다. 두 개이더라도 지금 두 개이긴 하죠. 그래서 요것과 두 개의 병렬이죠. 그러니까 XM이 있고 그 다음에 플러스 그 다음에 1 나누기 자 이거죠. 이걸 써주면 되죠. 여기가 R2죠. R2에 하나는 이제 슬립이 나누어진 형태고 플러스 X2가 되겠네요. 이렇게 구하면 전체의 토탈 임피던스가 다 나왔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I1을 구할 수가 있겠네요. 바로 이게 토탈 임피던스가 있고 이게 있으니까 이게 전압이 이제 있죠. 이게 한 상당 구하는 거죠. 그러면 I1은 이게 고정자 전류죠. I1 입력 전류, 고정자 전류가 V 상전압에 나누기 Z 토탈 합성 임피던스로 구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 크기 구해볼까요? 크기가 얼마 나오는지 I1 I1의 크기 자, I1의 크기는 18.892 암페어가 되네요. 그리고
위상을 볼까? 위상은 자, 위상은 I1의 위상은 근데 여기다가 이게 라디안 값으로 보여주니까 우리가 이제 디그리 값으로 바로 보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돼요. 180에 나누기 파이를 해주면 우리가 이제 디그리 값으로 바로 얻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단 이야기죠. 이제 현재 스코어 전류는 써볼까요? 요런 여기 이 고정자 전류는 이런 편한 방식으로 쓰면 18약 9A에 33.683도쯤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 여기를 갖다가 요 전압을 갖다가 이제 0도로 놓고 봤을 때, 요 전압을 기준해서 0도로 놓고 봤을 때 전류가 마이너스 33.68도 지상으로 흐르는 전류 크기는 한 18A 정도 흐르고 약 19A 정도 흐르고 전압 pH 상전압의 기준으로 여기 0도를 기준으로 놨을 때 이렇게 지금 전류가 이렇게 마이너스 33도 이렇게 흐른다는 이야기죠. 그러고 있는 상황이란 이야기죠. 자, 그러면 바로 요 각 자체가 뭐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니까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역률각이 되겠죠. 그러면 역률을 우리가 바로 구할 수가 있겠네요. I1은 지금 여기서 지금 구했습니다. 그러면 역률까지도 같이 구해보죠. 역률은 파워 팩터라고 하죠. 파워 팩터라고 그러면은 여기 이제 위상이 드러나 있으니까 요걸 갖다가 이제 그대로 코사인 위상이죠. 코사인 세타를 써주면 되죠. 세타를 바로 여기다가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게 역률이 됐네. 코사인 세타가 됐죠. 여기 세타를 갖다 그대로 집어넣죠. 이거는 코사인 세타가 되는 겁니다. 이 전류의 위상, 전류의 위상이 바로 이제 전압 전류의 위상차가 되니까 이걸 0도 기준으로 지금 이걸 0도 기준으로 우리가 계산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아무 말도 표현 안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0도란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역률은 얼마냐면 0.832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디까지 구했냐? 네, 몇 가지를 구했냐 그러면은 자, 첫 번째 회전자의 속도 알아냈고 두 번째 이 고정자의 전류 계산해 봤고 세 번째 자, 이걸 통해 가지고 이 전압 전류 위상차가 결국 뭡니까? 이게 역률이 되죠. 그래서 이 위상차를 이용해서 바로 이제 세 번째 역률까지 계산을 마쳤습니다. 자, 네 번째 이제 본격 작업을 이제 들어갈 거예요. 자, 여기서 이 전동기의 입력 파워를 갖다가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 파워를 갖다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렇게 하면 되죠. 여기는 지금 한 상분만 해놨으니까 이제 3상 입력 파워를 갖다 계산해야 돼요. 그러면은 P는 루트 3V의 I의 코사인 세타가 되면 되죠. 이게 코사인 성분, 이 P상 성분의 코사인 성분이 우리가 유효분이죠. 유효분 입력량이 되죠. 자, 항상 루트 3을 썼을 때는 여기서 이 값이 선의 값이 돼야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성간전압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루트 3 V 성간전압의 전류는 여기 구했죠. 이제 방금 여기서 구했으니까 이 전류를 사용하면 되고 역률까지도 우리가 구했습니다. 그러면 3상 입력 파워를 갖다 계산해 봅니다. 그러면 P는 자, 루트 3에다가 자, 여기에 당연히 성간전압이 와야 되겠죠. 이제 성간전압 곱하기 여기는 전류의 크기만 오면 됩니다. 전류의 크기 I1 그 다음에 뭐가 와야 되죠? 그 다음에 곱하기 파워 팩터 코사인 세타가 와야 된다는 뜻이죠. 자, 이렇게 계산을 했더니 자, 얼마가 나옵니까? 하나, 둘, 셋, 12.5 킬로와트 정도가 나오네요. 지금 여기는 다 기본 단위로 지금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동기의 3상 입력량은 이와 같이 됩니다. 지금 하나의 이제 단상만 가지고 여기 상전류 우리가 지금 여기서 상전류를 먼저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상전류는 각상에 흐르는 전류 크기는 같으니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성간전압의 루트 3 성간전압 만약 여기다 3을 쓰고 싶으면 여기다 상전압이 들어가야 돼요. 상으로 쓰고 싶으면 여기다가 3을 곱해야 됩니다. 루트 3이 되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은 안 되어 있으면 이렇게 회로 이론에서 잠깐 가다 보면 됩니다. 루트 3을 쓰는 경우는 성간전압을 쓰는 경우가 이제 루트 3으로 오게 되고 여기가 이제 상전압을 사용하는 경우는 여기다 3배를 해줘야 그 양이 같아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구할 거냐면 이제 그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제 순서대로 쭉 나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순서적으로 이제 뭘 구해 볼 거냐면 공급 전력을 이제 구하는 과정인데 여기서 이제 나타나 있는 손실은
알려준 손실은 요 손실밖에 안 써줬습니다. 요 손실밖에 안 써줬죠. 코아 손실은 여기 안에 다 포함된 것으로 보자. 그러면 코아 손실은 여기 안에 이제 포함됐다. 기계적인 손실 안에 포함됐으니까 코아 손실도 일단 여기 이 문제에서는 좀 무시하고 들어가야 되겠네요. 이제 이 안에 들어가야, 이 안에 다 포함되는 양으로 취급해 버렸으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공국전력이 들어가기 전에 여기 1차 측에 동선을 갖다가 이제 빼줘야 되겠죠. 철수는 뭐 여기 안에 들어가 버렸다고 하니까 여기서는 이제 반영해 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동선을 갖다 구해야 되겠네요. 고정좌측 동선, 스테이터의 동선은 i제곱 R이죠. i제곱 R이니까 어차피 지금 3상분이니까 3배를 곱해서 i1의 크기로 따져야 되죠. i1의 제곱에 그 다음에 곱하기 여기가 R1이 돼야 되겠죠. 자, 요거 여기 R1에서 작용하는 거죠. 여기 고정자 손실이죠. 고정자의 동선이 되죠. 고정자 동선이 입력 파워에서 고정자 동선하고 철선이 빠진 게 이제 에어갭 파워이기 때문에 동선을 먼저 구해야 우리가 공국전력을 갖다 구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공국전력을 갖다가 한번 구해보죠. P의 AG. 자, 공국전력은 이 입력에서 요걸 빼주면 되겠네요. 자, 이걸 빼주면 되겠네요. P인이라고 안 써놨네요. 여기다 P인이라고 쓰죠. 써주면 네, 됐네요. 그러면 요 입력 전력량에서 유효한 입력량에서 동선이 1차 측 동선이 빠진 게 이제 에어갭 전력이 됩니다. 요게 이제 회전자 측으로 공급되는 회전자 측으로 공급되는 에너지라고 보시면 되죠. 공국을 통해서 회전자로 유입되는 에너지다. 유효한 에너지. 지금 다 유효분만 가지고 우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국전력을 구했으면 이제 기계적인 출력을 갖다가 구해야 되겠죠. 자, 그럼 기계적인 출력은 이 공국전력에서 요 손실, 여기서의 이제 2차 측의 이제 손실을 빼야 되겠죠. 이 손실을 갖다가 2차 측에 있는, 여기서 이제 손실은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2차 측 동선이 있었고, 그 다음에 표류 부하선이 있는데, 표류 부하선은 일반적으로 이제 무시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뭐 특별히 언급은 없는데, 무시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0.3325옴이라고 하는, 이게 그러니까 회전자 코일의 저항이죠. 코일의 저항에서 나타나는 이 동선을 갖다가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되겠네요. 자, 이 2차 측 동선을 갖다가 이제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있는 전류를 갖다가 직접 구해가지고, 이 전류를 구해가지고 여기에다가 i제곱 R 해가지고 이제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바로 여기 에어갭 파워에서 이 2차 측 동선을 뺀 다음에 이제 이것이 기계적인 손실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이제 이걸 갖다 구하려면 I2가 이제 있어야 되는데, 이런 방법으로 이제 구하는 것도 있죠. 왜냐면 등가이로가 있으니까 I2를 갖다 구할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이제 2차 측 동선을 갖다 직접 계산할 수도 있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 관계가 있죠. 자, 어떤 관계예요? 한번 써봅시다. 우리 자주 써보면 좋을 것 같아요. 공국전력과 2차 측 동선, 2차 측 동선하고 그 다음에 PM 이 세 가지 관계죠. 일대, 슬립 대 1- 슬립 관계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에어갭 파워를 갖다가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이 관계를 이용해서 P2는 이렇게 되죠. P2는 뭐냐면 에어갭 파워의 슬립배 된 관계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바로 이제 이걸 갖다가 여기다 P2를 갖다가 바로 계산할 수가 있겠죠. 아까 슬립은 아까 0.22 나와서 0.02 나와서 곱하기 여기 구해놨던 이걸 갖다 구하면 바로 이제 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왕이 I2라는 이 등가이를 갖다 그려놨으니까 I2를 구해서 한번 동선을 직접 한번 구해보고 그 값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왕이 여기까지 나왔으니까 한번 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I2를 한번 계산해 볼게요. I2는 이 I1이라는 전류가 전체 전류죠. 전체 전류가 이쪽과 이쪽으로 두 개 분류된 거죠. 분류 법칙을 이용해서 우리가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I1이 여기가 이제 XM이죠. XM 이렇게 서로 이제 반대쪽으로 잡아주면 되죠. XM 나누기 분자 분모는 이제 이 두 개를 더하면 되죠. XM에다가 플러스 R2의 슬립이죠. 자,
자, 플러스 x2가 되면 되죠. 자, 크기를 한번 봅시다. i2의 크기는 16.17A. 아까 여기가 한 18점 얼마가 흘렀는데, 이쪽에 이제 임피던스가 크다 보니까 대부분 이쪽으로 이제 흘렀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걸 가지고 2차 측, 회전자 측의 동선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어차피 이제 3배를 해줘야 되겠죠. 어차피 지금 3상분으로 쭉 계산해 가고 있으니까, 자, i2의 제곱에, 그 다음에 순수하게 이제 권선의 저항만 써야 되겠죠. 여기 순수하게 여기서 권선의 저항은 0.332죠. 이거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S까지 다 포함된 것은 뭐냐면 기계적인 분까지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한 거잖아요. 우리가 이거 나눠놓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순수하게 R1에만 나타나게 될 손실이 되는 것이죠. R1이 아니죠. R1이 아니라 이게 뭐가 돼요? 여기가 조금 내릴까요? 자, R1이 아니라 여기는 R2죠. R2니까 여기를 갖다가 R2라고 바꿔야 되겠네. 그러면 한 260W 정도가 동선으로 나타냈네요. 그러면 우리 아까 공급전력과의 관계로 공급전력과의 관계, 이게 P2잖아요. 이게 P2잖아요. 공급전력과의 관계로 다시 한번 이걸 갖다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P2죠.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2차 동선이죠. 자, 이거는 슬립에다 곱하기 공급전력을 바로 곱해주면 되죠. 자, 어떻습니까? 이 가격이 결국, 자, 이 가격과 결국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간단하게, 우리가 2차 동선은 우리가 그 슬립과, 지금 운전하는 슬립은 다 아는 거니까, 현재 슬립 조건과 운전 슬립 조건과 공급전력을 알면 쉽게 우리가 이 관계를 갖다가 이용해서, 여기 2차 동선이요. 아까 말하는 요게 이제 2차 동선입니다. 요 관계를 이용해서, 이 관계를 갖다는 게, 이 관계가 상당히 유용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유용하게 해서 쓸 것이다. 자, 그래서 잘 기억해 두자. 자,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어쨌든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2차 동선까지 구했기 때문에 요곳에서 표류부하선도 포함되지만 표류부하선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시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요것들 공급전력에서 요걸 뺀 게 바로 이제 기계적인 이제 출력량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PM, 자, PM 기계적인 출력은 공급전력에서 이 2차 동선을 갖다가 뺀 것이 바로 이제 기계적인 출력량이 되겠습니다. 기계적인 출력량. 자, 한 11.5kW 정도가 됩니다. 11.5kW 정도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축출력이 이제 마지막이죠. 축출력을 구하려고 그러면 여기서 뭐냐면 이제 기계적인 손실이 좀 빠진다 했죠. 그래서 기계적인 손실은 이제 두 가지가 이제 메인하다고 그랬는데, 하나는 뭐냐면 마찰 손실, 또 하나는 풍손,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게 이제 회전 손실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언급이 돼 있었죠. 회전 손실은 총 회전 손실은 한 1.1kW다. 그래서 위에서 이제 회전 손실은 위에서 다 손실 표기를 해줬나요? 손실에 대한 표현이 지금 표기를 갖다 안 해주고 왔네요. 그러면 여기다가 하나 써놓을까요? 손실 P의 FW라고 FW라고 할게요. FW는 1.1kW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자, 이 양을 갖다가 이제 빼주기만 하면 이게 축출력이 되겠네요. 그러면 P의 샤프트 축출력은, 그 다음에 PM에서 유도된 기계적인 출력이죠. 여기서 실제 이제 기계적인 손실이 좀 빠져야 되겠죠. 빠져주면 이게 이제 뭐가 되냐? 그러면 이게 이제 축출력이 되겠네요. 자, 다 구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제 입력량과 출력량인 이 P 샤프트를 갖다 비교하면 효율까지도 이야기할 수가 있겠네요. 효율은 P의 샤프트죠. 샤프트에서 나누기 P의 인을 갖다가 해주고 그냥 곱하기 100을 해주면 이제 퍼센트 값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효율이 80한 4%, 효율이 한 80한 4% 정도 되는 전동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예제는 이제 두 번째 예제로서 건축전기 설비 기술사 116회에 나왔던
기출문제입니다. 그래서 기출문제인데 이 부분 공국전력과 2차 동선 그 다음에 기계적 출력과의 관계가 적절하게 이제 이용되는 예제이기 때문에 뭐 제가 마음에 100% 드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 제 강의를 듣고 있는 많은 분들이 기술사를 준비하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기술사 문제 하나 정도 가져와 봤습니다. 자, 이 유도전동기의 스펙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극수는 사극기가 되고, 그 다음에 주파수는 60Hz, 50이죠. 50Hz고, 그 다음에 여기에 동선이 나와 있죠. 동선이 나오죠. 동선은 여기도 고정다 동선이라고 되어 있네. 고정다 동선이 231이죠. 고정다 동선이 231W.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회전 손실이라는 게 기계적 손실로 보시면 돼요. 제가 FW라는 걸로 계속 썼으니까 계속 쓸게요. 똑같이 343W.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동기 속도를 계산 한번 해보죠. 동기 속도는 RPM으로요. 그럼 120 곱하기를 해야 되겠죠. 120 곱하기 주파수의 극수로 나눠주면 되죠. 그러면 1500 RPM이 되네요. 그리고 이제 전부하에서의 이제 그 회전 속도는 1450이 되고, 이제 슬립까지도 계산해보죠. 슬립은 NS에서 전격 회전수를 동기 속도로 나누면 이게 슬립이 되겠죠. 이 슬립에 해당하는 속도가 이제 요거죠. 주로 우리는 이제 이 속도 대신에 이제 슬립으로 이제 표현하죠. 이제 거의 이제 0.03이면 이제 거의 동기 속도에 이제 바짝 붙였죠. 3.3%죠. 3.3%. 자, 이제 1500이 이제 동기 속도니까 이제 거의 이제 운전점이 동기 속도 근처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축 토크라고 이야기할 때 그죠? 그 축출력이라고 우리 보시면 앞에서 이야기했던 축출력에 대한 상황이 되겠죠. 여기서는 좀 보니까 1번, 2번 가니까 거꾸로 가고 있죠. 우리가 앞에서는 입력 붙어서 갔는데, 입력 붙어서 쭉 이렇게 쫓아갔는데 얘는 이제 거꾸로 가고 있죠. 이것도 재밌네요. 그죠? 예, 거꾸로 가고 있네. 축출력부터 이제 이야기를 하자는 이야기죠. 근데 여기는 축 토크를 또 구하라겠네요. 어쨌든 이제 축출력을 먼저 구해야겠네요. P 샤프트는요. 샤프트는 이제 결론이니까 우리가 10마력이죠. 10마력이니까, 자, 10마력이니까 우리가 이제 와트로 바꾸면, 자, 1마력이, 자, 와트로 말하면 어떻게 되죠? 관계가 1마력이 0.746kW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럼 와트로 표현한다 하면 여기다가 746을 곱해주면 되겠네요. 와트로 우리가 표현하려면 기본 단위는 지금 저는 기본 단위로만 계산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다가 746을 갖다가 곱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와트로 바뀐 거죠. 7460W죠. 킬로와트로 따지면 7.4kW죠. 10마력은 7.4kW인 거죠. 자, 축출력 하라고 했으면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토크를 구하라겠네요. 토크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한번 구해보고 가죠. 그러면 P의 샤프트는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P의 샤프트는 토크하고 관계해서, 샤프트 출력이, 토크는 이렇게 그럼 씁시다. 그러면 여기다가 기계적인 회전 속도를 갖다가 곱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럼 얘를 갖다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D의 샤프트는, 토크의, 축토크죠. 축토크는 여기 좀 넘어가면 되겠죠. P의 샤프트에다가 출력에다가 오메가 M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면 요거는 갖다가 이제 이렇게 구해 놨으니까, 요것만 곱해주면 되겠네요. 요거는 2파이 RPS가 들어가야 됩니다. RPS가 들어가는, 이게 이 라디안 퍼 세컨드가 돼야 되겠고, 초당 회전수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초당 회전수가 들어가야 이제 바로 우리가 뉴턴 메타로 바로 단위를 뽑아줄 수가 있죠. 초당 회전수. 근데 우리가 이건 RPM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걸 갖다 쓰더라도 이걸 바로 쓰고 싶으면 여기다가 얼마로 나눠줘야 돼요? 60으로 나눠줘야 되겠죠. 그래서 초당 회전수가 되겠죠. 60으로 나눠줘야 되지. 여기가 RPS가 아니라 RPM이기 때문에, RPM이자 분당 회전수이기 때문에 여기는 당연히 라디안 퍼 세컨드가 초당 회전수가 들어가야 돼요.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다 이 값에다 60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요걸 갖다가 여기다가 타이핑하면 되겠네요. 자, 이런 거는 별로 하고 싶지는 않았는데 여기서 문제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또 해야겠네요. T의 샤프트는, 자, P의
샤프트에다가 나누기 이제 오메가 m인데 2파이 2에다가 파이를 찾아야겠네. 파이 곱하기 여기 n. 이 n은 이게 rpm이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rpm이니까 여기다 나누기 60으로 나눠줘야 이제 해결이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 단위는 당연히 여기가 와트고 라디안 퍼 세컨드가 되죠. 예, 여기도 라디안 퍼 세컨드. 여기가 지금 와트로 끌고 있고 여기는 뭐냐면 라디안 퍼 세컨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자, 이거는 이렇게 무차원이니까 단위로서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와트 퍼 세컨드가 되죠. 와트 퍼 세컨드는 뭐예요? 줄이죠. 줄을 다시 늘렸으면 뉴턴 메타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니까 여기는 갖다가 이제 뉴턴 메타가 되는 거죠. 여기서는 단위가 이제 뉴턴 메타가 되는 거죠. 자, 요걸 갖다가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가 뉴턴 단위계로 이게 표준 단위계인데 요걸 갖다가 중력 단위계 킬로그램 폴스 메타로 이렇게 나타낸다. 이거 그러니까 쓰기도 하기도 하고 안 쓰기도 하죠. 중력 단위계로 바꾼다 그러면 만약에 이제 바꿔 쓴다 그러면은 이래 우리가 이 관계가 이렇게 되죠. 1kg 폴스는 9.8 뉴턴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얼마로 나눠지면 이 단위계로 바꿀 수가 있어요. 9.8로 나눠지면 이 단위계로 나타내질 수가 있겠죠. 뭐 여기에서는 여기에 특별히 뭐 단위를 갖다가 써준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적절하게 요 단위를 그대로 놔둬도 되고, 만약에 이제 여기다가 이 단위계로 굳이 이 단위계로 나타내 주려면 요거까지 표현을 해줘야 되겠네요. 네. 여기는 좀 시험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까지 이제 신경을 써야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거꾸로 이제 얘를 갖다가 이제 먼저 구했고, 그 다음에 유기된 기계적인 출력은 뭐냐, 이제 거꾸로 가는 거죠. 거꾸로 가는 거니까 이제 여기에다가 기계적인 출력은 P 샤프트에다가 뭐가 더해져야 돼요? 우리가 거꾸로 에너지 흐름을 이제 거꾸로 가야 되겠죠. 그죠? 기계적인 손실을 여기다 더해야 되겠죠. 기계적인 손실이 뭐예요? 앞에다가 P는 FW라고 써놨죠. 자, 여기 되네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값들이 점점 커져야 되겠죠. 이쪽으로 또 커져야, 손실이 이제 보태져야 되니까, 그죠? 7460에서 7803으로 이제 좀 커졌네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다음 공국전력을 구하라는데, 공국전력. 자, 공국전력은, 우리가 이제 바로 이제 이걸 통해서 이제 구하는 게 좋겠네요. 공국전력은 여기에다가, 우리가 거꾸로 따지면 공국전력에서 이렇게 갔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거꾸로 가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사실은 뭐가 개입이 됐었냐면, 손실 중에서 동선, 2차 동선이 여기서 개입했었죠. 그 다음에 여기다 하나 더 있다면 뭐도 있었어요? 표류 부하선이 있었죠. 이제 근데 여기는 이제 거점 이제 무시하자고 이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2차 동선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다 2차 동선을 갖다 구해 가지고 2차 동선을 갖다가 반영해 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구해 주면 되겠죠. 이제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바로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구할 수가 있죠. 두 개의 관계를 갖다가 바로 이용하면 된다겠잖아요. 공국 전력하고 2차 동선, 그 다음에 PM의 관계가 1대 슬립 대 1 슬립 관계였죠.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뭘 구하려고 하죠? 이걸 구하려고 하잖아요. 이걸 구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두 개의 관계죠. PM은 어떤 관계에서 1 슬립의 공국전력 관계였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구하려고 하면 거꾸로 얘를 넘겨버리기만 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얘는 1 슬립에다가 PM으로 해주면 되겠네요. 자, 이 관계를 이용하면 다른 정수를 갖다가, 즉 여기서 이제 얘를 갖다가 지금 당장 몰라도 이걸 갖다 계산하는 데는 문제가 없네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공국전력을 바로 쓸게요. 공국전력은 자, PM을 갖다가 기계적 전력에서 1 슬립으로 때리면 된다. 자, 점점 그 값이 커지고 있죠. 저 거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점점 커져야 되죠. 손실분이 점점 더해진다고 하면 여기에 이제 동선 부분이 더해졌다고 보시면 되죠. 요 뺀만큼이 이제 동선이죠, 사실은. 요 두 차이만큼이 동선이죠. 그래서 회전자 동선을 구하라는데 이것 두 개를 빼면 돼요. 그런데 아까 이 에어갭이 있으니까 에어갭 파워를 구했으니까 이 아까 그 관계를 이용하면 어떻게 돼요? 자, P2는 2차 동선은 즉 회전자 동선이 되죠. 회전자 동선은 에어갭 파워의 슬립배가 된다고 이야기를 했죠. 에어갭 파워의 슬립배. 자, 아까 안 써요. 아까 했던 그 관계예요. 자, 여기 한번 두 개도 한번 빼볼까요? 요 관계가 이 두 개 뺀 관계가 그대로 나와야 되겠죠. P 에어갭 파워에서 PM을 빼면, 그죠?
당연히 그 관계가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회전자 동선도 구했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입력 전력이죠. 이제 처음 이제 마지막까지 왔네요. 입력 전력은 P인이 되겠죠. P인은 자, 1차 측에 고정자 동선하고 이제 철선이 이제 반영이 되면 되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철선이 여기 나와 있지 않죠. 철선이 나와 있지 않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앞의 예제처럼 이렇게 회전 손실에다가 다 여기다가 다 덤탱이를 다 띄워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고정자 동선만 여기다가 이제 반영을 해서 이제 표현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면은 공급 전력에다가 이제 고정자 동선은 S의 CU라고 앞에서 이름을 붙였을 겁니다. 그렇게 이름을 안 붙였나요? S의 CU. 자, 한번 올라가 볼게요. S의 CU 뭐 L로 돼 있네요. 자, 이렇게 하면 해결이 될 겁니다. 자, 그러니까 8303W 정도가 이제 입력이 됐네요. 그러면 결국 여기가 이제 출력이고 여기가 이제 입력량이 되겠네요. 원래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이번 문제는 이제 거꾸로 문제를 갖다가 이제 풀었습니다. 자, 효율은 뭐 이 두 개만 비교하면 이제 효율이 나오겠죠. 자, 효율까지도 한번 구해 볼까요? 기왕 했으니까. 자, 효율은 이타는 P의 샤프트 나누기 P의 인 곱하기 100 요와 같이 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효율은 89.8% 정도가 나오네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두 가지 예제를 통해 가지고 유도 전동기 에너지 흐름과 그 다음에 공급 전력, 2차 손실, 그 다음에 기계적 출력과의 관계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여기서 조금 더 언급이 됐던 게 뭐냐면 출력하고 토크와의 관계도 이제 써먹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잘 이해를 하시면 다음 것도 이해하는데 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회전기는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는데 우리가 순서적으로 하나씩 잘 뒤져가면 잘 이해를 해가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좀 이해되는 부분이 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